취업 시 가장 고려하는 것과 관련된 설문조사 결과인데요. 아무래도 뭐 대부분 예상하셨듯이 첫 번째가 급여로 63.7%이고요. 다음으론 적성과 흥미가 35.2%, 고용의 안정성이 27.6% 등 순이었습니다. 생각보다 고려 대상의 고용의 안정성이 높지 않은데요. 실제 직장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제 급여가 30.1%, 고용의 안정성이 27%, 적정한 근무 시간이 25.8%를 차지했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어떻게 봐야? 네, 이게 요 설문조사를 보면서 네. 바로 들었던 게 우리 처음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었던 직업이란 안정적인 소득 창출과 자아 실현의 도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제 우리 사회 구조 전체를 살펴보면은 우리 모든 노동자들은 고용이 모두가 동일하게 안정적이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 통계를 좀 살펴봤는데 전체 경제활동 인구에서 41% 정도가 비정규직이라는 조사를 봤어요. 2023년 통계청 자료를 봤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59%가 정규직이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 비정규직에는 누가 포함이 되는가를 봤더니 뭐 한시적 근로자, 기간제 있잖아요. 그리고 시간제 근로 이런 분들이 이렇게 포함이 되는데 이런 분들이 사실은 정규직에 비해서 급여 수준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특히 이제 지금 우리가 관심 있는 저연령층인 이제 2030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직업을 구할 때 보면 굉장히 그 공고문에 보면 깜짝 놀랄 게 있어요. 신규 직원을 채용을 하는데 이제 그 경력직 이제 우대 이런 게 있어요. 뭔가 적어야 돼요. 그래서 혹은 이제 면접을 보러 가면 자네 무엇을 해봤나? 이렇게 물어보면은 경력 같은 신이. 네, 그렇죠. 그냥 알바만 했습니다. 보다는 제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래서 가능성을 보여줘야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경력을 요구하고 있어요. 경력을 요구하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경력을 쌓기 위해서 쉽게 고용될 수 있는 게 비정규직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사회 구조가 조금은 더 이런 경력을 요구하는 이런 구조 하에서는 우리 젊은 사람들이 이제 조금은 더 적은 급여를 받고 일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러니까 이들이 무엇을 생각하겠어요? 자아실현보다 급여죠. 내가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 급여가 사실은 원칙인데 일은 비슷하게 하는 것 같은데 나는 비정규직이야. 그러니까 이 문제가 좀 정말로 이렇게 좀 여실하게 느끼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 인생에 누구나 다 처음이 있는데 경력직만 뽑으면 경력이 없는 청년들은 어떻게 진입을 하는지 저도 말씀하신 그 문제제기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가고요. 이게 사실 또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 중에 하나는 우리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과거에는 고용의 안정성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네. 그래서 소위 많은 사람들이 다 공무원 되려고 한다. 아니면 뭐 공기업에 가려고 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 그 공무원 시험의 인기가 시들고 있다 이런 뉴스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희 서베이에서도 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고용의 안정성이 예전에 비해서 좀 많이 밀리고 있다라는 느낌을 좀 받게 되고요. 그리고 반면에 이제 역시 급여. 그래서 일단 불안정성의 부분보다는 어떤 직업의 어떤 안정성 부분보다는 급여를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적성과 흥미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게 조금 더 아마 그 내용들을 저희가 좀 쪼개서 보면은 흥미롭게도 특히 그 고학력자들은 적성과 흥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력이 높을수록 뭐 대학원을 졸업하신 분들은 거의 50%가 넘게 적성과 흥미가 나는 중요하다라고 하는 반면에 고등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은 29%만이 그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반면에 우리 고등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은 직장 내 분위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직장 내 분위기가 어떤지가 나한테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한 30%였던 반면에 또 이제 고학력자 같은 경우는 12%로 이게 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서 아무래도 이제 학력을 더 많이 배우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에 대한 어떤 기대, 네. 뭐 이런 그걸 하고 싶다라고 네. 하는 자아실현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기대들이 조금 더 높아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이제 정규직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야 한다가 61.6%이고요.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사회보장 제도가 필요하다는 79.6%,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64.7%, 실업급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54.7%, 실업급여는 근로의욕을 저하시킨다는 53%를 나타났습니다. 교수님, 여기서 이제 사회보장제도를 필요로 한다가 79.6%가 나왔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회보장제도가 구체적으로 좀 어떤 것들을 말하는 걸까요? 보통 여기에서 이제 아마 인식하시는 거는 4대 보험, 쉽게 이야기하면은 이제 네. 4대 보험이라든지 아니면 빈곤해졌을 때 받을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뭐 네, 이런 네. 것들을 생각하시고 응답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그 부딪히는 이슈이기도 한데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이제 지난 정부에서 추진을 했던 건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인천국제공항 인국공 사태라고 네. 하는 이제 그것을 맞이하면서 상당히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저는 생각보다 좀 높게 나왔다. 그러니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도 여전히 좀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제 그 응답을 해주셨는데 이게 학력이 좀 높을수록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지지도는 조금 떨어지는 것으로 나왔고요. 반면에 그 모두 사회보장제도가 비정규직이든 정규직이든 모두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네. 학력이 높아질수록 더 높게 나오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사실 저희가 이게 유연 안정성이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제 북유럽 국가라든지 대륙 유럽 국가들을 설명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노동시장에서 고용의 안정성을 좀 줄이고 네. 대신에 고용이 불안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를 좀 두텁게 해서 삶의 불안정성을 좀 없애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패러다임을 북유럽에 가져가면서 네. 굉장히 성공적인 경제를 좀 이행을 했는데 그런 면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보다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더 높게 나온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모두 사회보장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은 그리고 혹시 이제 이분들 중에 현재 노동시장의 개혁 방향에 대해서 일부 이제 찬성하시는 분들은 이걸 합쳐놓으면 사실은 소위 그 북유럽의 유연 안정성 모델에 조금 가까운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노동시장 전체적으로 좀 불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이나 실업급여 확대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는데 또 흥미롭게도 실업급여 확대도 긍정적이지만 물론 이제 50%대니까 또 찬성 반대가 이제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실업급여가 근로 의욕을 좀 저하시킨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높게 나온 것도 좀 사실 뭐 저희가 이제 시간이 있다면 나중에 이 실업급여에 대해서는 아마 한 세션을 다 잡아서 네. 논의를 한번 하셔도 굉장히 재미있는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친구분 사례를 말씀해 주셨지만 네. 또 필요한 사람들은 또 이렇게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있고 또 반면에 뭐 이제 또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없겠습니다만 또 이제 누가 보기에는 좀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의견도 분명히 있다라는 걸 지금 네네. 서베이에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건 조금 더 지금 세밀한 분석을 한 네. 다음에 좀 의견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실제로 이 주제는 굉장히 짧게 다뤄야 될 내용은 아닌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평생에 걸쳐서 이 분야만 연구하시는 박사님들이 아주 많은 네. 아주 어려운 분야고 저는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런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북유럽 이 케이스가 저는 되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에서는 이제 고용의 안정화를 낮추되 사회 보장을 높이는 형태. 이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게 그 모델에 대한 요구가 실제로 설문조사에도 이렇게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비정규직 같은 경우가 사실은 노동의 유연화로 인해서 탄생하게 된 네네. 건데 사실은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분명히 정규직에 비해서는 근로 강도는 낮아야 돼요. 네. 낮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급여가 낮으니까. 근데 현실에서는 이게 근로 강도가 아주 비슷한데
급여만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네. 차별도 당하고 네. 서러운데 노조도 가입이 안 돼요. 아, 내가 노동자가 아닌가? 이런 그런 생각까지 하신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이런 내용들을 생각을 하게 되면은 사실은 또 원론적으로는 동일 노동에 동일 임금, 동일 처우 이게 필요하다. 이런 것들의 의미로도 이해가 됩니다. 이게 결국에는 우리 모두가 생각해보면은 여기 사회보장제도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실업을 한다던가 어떤 질병에 걸린다던가 재해가 발생한다던가 이렇게 했었을 때 우리 모든 노동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독립적이지 않아요. 네. 그리고 모두가 물론 직업에 따라서 그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은 차이가 나겠지만 우리는 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보장받고 너는 보장 못 받아. 이거는 바람직하진 않죠. 그래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사회보장제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온 것 같습니다.